네, 이거 수습이 이거 좀 추가 처리 오늘 아마 되실 거예요. 지금 요청해놨거든요. 네, 교재는 아직 안 되셔서, 오늘 교재 지금 지급되나요? 오늘 송금 처리 되실 거예요. 네, 부족이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놓치면 안 되는 생활 속의 보험금 편, 오늘은 고주파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술비 약관을 보시면요, 크게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로 나뉘게 되는데, 수술의 기준을 보시면 약관상 부합을 해야 이제 수술비를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급 기준 상세 약관에 대한 만족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쭉 나열을 해놨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야 되고요. 종수술비는 보상하는 것만 쭉 나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돼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수술비를 해석을 하실 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약관의 뜻이 모호했을 경우에는 작성자, 즉 보험사한테는 불리하게 해석을 하고요. 가입자한테는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끔 지급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판례로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객관적, 다의적 여러 조건으로 해석이 된다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입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라.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주파 열 치료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열 치료술은요, 그 얇은 바늘을 경피적, 피부를 찔러서 병변 부위에 넣습니다. 거기에 고주파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바늘 끝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병변 부위를 태워서 제거하는 방식의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주파 수술을 보시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갑상선, 간암, 자궁경부, 심지어는 디스크, 최근에는 비염에서 하지 정맥류 수술에까지 다양하게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지금 새로운 신기술로 인정하고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러한 고주파 열 수술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그 하나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수차례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는 시술이다. 절단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고주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급 거절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렇게 약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수술의 정의를 보시면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이 문구를요, 실제로 칼, 기구를 이용해서 피부를 절개해야 되고요. 피부 및 조직을 실제로 절단을 해야지만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지도 않고 경피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냐. 절단을 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급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2007년 3월 20일에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절제와 절단만 하는 외과적 치료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신의료기술도 수술로 인정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약관을 개정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사례에 고주파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딱 두 가지의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안건은 고주파열 치료술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수술의 약관이 그 당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수술, 그거를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어야 한다라는 수술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열로 종양을 태워서 크기를 줄여나가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처치에 불과하다라는 해석을 또 했고요. 그리고 수술을 대신해서 완치율이 높은 시술을 볼 수 없다. 2007년도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기타 제3자 의료 자문을 한 결과 고주파 수술 이외의 외과적 수술이 더 완치율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완치율이 수술보다는 못하다라는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 이후에 2008년도에서도 갑상선 결절 치료를 고주파로 했을 경우에 똑같은 판례를 내왔습니다. 수술을 대신해서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학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 기술 치료 기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완치율이 높은 치료 방법이 아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판례를 남기게 되었죠. 이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될 텐데요. 한번 근거를 보시면 대법원에서 2011년도에 약관 해석에 대한 아주 명료한 판례를 내리게 됩니다. 수술의 정의에 있어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절단, 절제하는 외과적 치료 방법에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주파 수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평가를 해서 수술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 라고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판례를 기준으로요, 한번 보험사 입장이 아니라 저희의 입장으로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요, 등의 조작. 등의 조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체의 절단, 절제를 가하는 것이 아닌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이 의미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절단, 절제뿐만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행위로서 그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수술보험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약간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도 절제와 절단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행위로서 등의 조작을 가해서 절제와 절단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대법원 판례 이후에 표준약관이 또 개정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완치율이 높은 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어서 보험사는 고주파는 수술을 대신한 완치율이 높은 치료 방법이 아니다 라고 지급 거절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완치율을 따지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첨단 수술 기법, 신의료기술도 인정을 하겠다라는 표준약관이 개정하게 됩니다. 신의료기술위원회는요, 신의료기술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이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급여와 비급여, 새로운 수가가 정해지게 되고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최근의 판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6월 26일 소비자보험 판례인데요. 2006년 7년에 시행한 똑같이 갑상선 결절을 고주파 치료로 수술한 판례입니다. 이때는 완전 다른 전혀 정반대의 판례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고주파 수술도 절제, 적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수술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술 기법으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인정받은 수술이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상심실성 빈맥으로 인해서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청구를 했는데 진단서에 부정맥 검사 및 시술 후 특이 합병증이 없이 퇴원합니다. 시술만 명시가 되어 있고 수술명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시술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청구를 했더니 보상가 직원은 이러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데 네. 그 21대 질병 수술비 쪽이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수술비요? 수술은 하시진 않으셨던데? 그 전극도자 절제술
그래요? 제가 그럼 한번 확인 다시 해볼게요, 사장님. 네네. 예, 필요하신 소리 있으면 사장님께 전화 다시 드릴게요. 근데 진단서에 시술했다고만 네. 써져 있고요. 진료비 네. 세부 내역도 쪽으로 확인 부탁드릴게요. 음. 수술명은. 그래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고주파 절제술로 명시가 되어 있죠. 이걸로 수술비를 지급해라.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또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회신 전화가 오더니 고주파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술입니다. 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급 기준을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네, 이거 수술비 이거 좀 추가 처리 오늘 아마 되실 거예요. 지금 요청해놨거든요. 예, 결제는 아직 안 되셔서 예, 오늘 결제 지급되나요? 오늘 송금 처리 되실 거예요.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그러면 보상과 직원 왜 이렇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때요. 고객님께 지급을 했다 네. 하면 저는 이게 걸려요. 사고 지급으로. 어느 손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 걸로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업무를 했었고요. 어느 손해보험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상과 직원은 경력이 5에서 7년, 짧게는 1에서 2년이기 때문에 상위 관리자에 대한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보통 분쟁이 많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면책과 부책,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상과 직원이 교육받는 것은 보험사한테 유리한 내용을 교육받게 되고요. 보상과 직원이 고객한테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지급 안내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주파 열치료술, 약관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급을 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급에 대한 대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술의 정의, 절제절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방법을 통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해당이 된다. 절단과 절제에 상응하는 유사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의 종류에 부합을 한다. 대법원 판례도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판례는 2006년, 2007년도 금융감독원 판례만 왜 주장을 하냐? 지금 최근에 2011년, 2019년 대법원과 소비자보호원에서의 판례는 확연히 다르게 나와 있지 않냐? 과거 판례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판례대로 지급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등록이 된, 인정이 된 의료기술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보험사에서 부지급을 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보험사가 정당하게 부지급을 한 것인지 요청을 하십시오. 어떤 요청이냐면요. 보험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 그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팩스나 이메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급 기준이 맞는지를 반드시 보상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판가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권리 지켜나가시길 바라며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